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경제TV 진행자 그리고 라디오 진행자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박권입니다. 한국경제TV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주식 9시에 장이 열리면 제가 맡고 있는 프로는 이제 10시부터 그 어떤 새로운 섹션이라든가 업종 그리고 그날 뭐 테마 떠오르는 테마주라든가 또 추천하고 싶은 종목 그리고 뭐 경제 각종 지표 같은 것들이 발표되면은 뭐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애널리스트 분들이랑 같이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실시간 이제 유튜브로도 같이 방송을 하고 있고, 댓글로 이제 소통도 하고 있는데 요즘 뭐 어떤 걸 투자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네. 저 하나도 모릅니다. 네. 그러면 안 하시는 또 거예요? 안 하고 있어요. 네, 저 일부러 안 합니다. 제가 또 뭐 괜히 했다가 네. 조금 이제 뭐 알면서 좀 거들먹거리면서 뭐 이렇게 투자했다가 망할까봐 저는 뭐 이렇게 뭔가 내가 노력해서 얻는 돈 말고 뭐 다른 거에 좀 투자해서 어찌됐건 그것도 요행을 바라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예, 물론 뭐 자세히 알아보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돈 버는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서 경제TV에서 앵커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또 주식이나 그런 투자에 또 그렇게 큰 관심은 없다는 게 좀 아이러니인데 예, 그걸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라디오 진행자였어요. 그러니까 예, 제 나이 때 분들이 대부분 이제 라디오 퀴즈라고 할 정도로 우리 노피디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라디오를 많이 들었던 세대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도 라디오를 좀 많이 들었죠. 네, 저는 이제 뭐 별밤지기 이문세 씨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렇죠. 어렸을 때 뭐 그때 뭐 별밤 뽐내기 대회 뭐 전화 연결해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이제 라디오 진행자가 어렸을 때도 꿈이었는데 예,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당장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꿈을 좀 미루고 살다가 그 꿈을 이룬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국악 라디오 방송에서 예, 그전에는 이제 TVN 교통방송이라는 곳에서 교통방송 라디오를 처음 하면서 제 라디오 진행자의 꿈을 이뤘고 지금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예, 국악 라디오에서 또 현재 아침 일찍 7시에 여러분들을 또 많은 청취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FM 99.1인데 아침 7시라서 그 시간대에 뭐 쟁쟁한 채널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저랑 또 친한 또 그 조우종 아나운서라고 있는데 네. 조우종 아나운서는 또 K본부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야 우리 경쟁이다 이랬는데 뭐 물론 상대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조우종 씨 같은 그런 유명한 분들하고도 좀 상대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키우고 싶고 그동안 국악방송이 좀 딱딱하다는 이미지였는데 제가 하는 아침 7시 프로는 50%는 국악을 틀고 50%는 또 다른 장르의 음악을 틀어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좀 변신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니까 FM 99.1 국악방송 아침 7시 네, 창호에 드린 햇살 박권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청취해 주세요. 제목이 창호에 드린 네, 창호에 드린 햇살. 벌써 뭔가 좀 전통 틱하고 네. 국악 틱하고 창호가 벌써 나오니까. 뭔가 다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국악 방송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프로가 있는데 다른 프로들은 다 이름을 걸고 해요. 누구누구의 뭐뭐. 근데 그렇죠. 제 프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악 방송이 개국을 할 때부터 이 프로그램만 이름이 바뀌지 않고 있어요. 창호에 드린 햇살. 그러니까 간판 프로고 이 프로는 이 프로 자체의 어떤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진행자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또 제 프로그램의 특성이죠. 좋네요. 네네네네. 네. 그럼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그 라디오 방송은 그럼 보통 7시에 방송을 하잖아요. 저는 지금 아침 7시 하고 있죠. 아침 7시에 방송하면 몇 시에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시작한 지가 제가 얼마 안 됐는데 5시에 보통 일어나죠. 5시에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한 6시 한 15분쯤에 방송국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7시부터 8시 55분까지 생방송을 하고 그게 끝나면 불이 나게 또 충정로 쪽으로 가서 한국경제TV에서 또 주식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듭니다. 지금 너무 시간대가 여유가 없어가지고 아침에 또 출근 시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도 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동안 참 굉장히 여유 있는 삶을 살았거든요. 일이 없어서 여유 있는 삶을 살았는데 요즘은 적어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쁘고 방송을 하시면은 다 매니저라든지 소속사가 있는지 알거든요. 그러면은 박권 MC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필요가 없죠. 아, 네.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뭐 그 연예인분들처럼 그렇게 돈을 수입이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저는 제가 한 번도 연예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저는 그냥 전문 진행자거든요. 전문 진행자, 프리랜서 방송인. 그러니까 이제 뭐 직업을 물어보신다면은 네, 경제 TV에서는 앵커를 하고 있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DJ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냥 저는 전문 진행자죠.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 해도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굳이 뭐 매니저까지 들 필요는 없어요. 페이가 그렇게 넉넉치 않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게 좀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진행을 15년 넘게 했는데도 이 인지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방송은 인지도예요. 어디서 많이 보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글을 쓰고 많은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자들 입장에서도 딱 이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많이 본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몸값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걸 떠나서 또 진행자의 영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전문 진행자로서 또 제작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또 이름이 있거나 또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출연료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사실 청년들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지금 자리를 잡고 있거나 뭔가 성공한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뭐 정말 어렸을 때부터 무슨 뭐 방송을 했다거나 연예인을 했다거나 스포츠 스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지금 그러면 많은 이것저것 꿈들을 타진해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송 쪽 진행자를 또 선택하는 분들이 요즘 의외로 많더라고요. 많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또 라이브 커머스라는 영역이 생겨서 이제는 또 그런 어떤 접근성도 많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지금 우리 진행자분께서 하신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접근하게 되냐. 예, 네.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저도 지금 돌이켜 보면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래도 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방송 진행자 아나운서 아카데미가 있어서 거기 가서 가는 게 저는 가장 그래도 좀 보편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빠르다는 게 그래도 뭔가를 좀 접하기에는 좀 쉽다는 뜻이지 거기를 간다고 해서 빨리 방송을 데뷔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뭐 그런 학원을 안 다녔기 때문에 잘 몰랐고 그때는 그래서 그 방송을 하는 분들을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따라다니면서 저는 배운 케이스고 요즘은 하루에도 수많은 스피치 학원 어떻게 보면 노피디님도 또 제 제자잖아요. 네, 저한테 또 스피치 교육을 받은 그런 인연으로 오늘 제가 또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그런 교육 기관들 그런 기관들이 하루에도 생겼다가 없어지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곳으로 가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조금 그래도 추천을 해준다는 거죠. 추천. 그게 좋은 거죠. 추천제. 예, 일단은 그래도 이제 그런 학원들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런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중파들 S본부, K본부, M본부 외에도 지금 방송국이 200개가 넘어요. 그렇죠. 우리가 채널을 돌리다 보면은 이런 게 있었어? 낚시 TV만 해도 여러 개 있죠. 불교 방송만 해도 여러 개 있죠. 기독교 방송도 뭐 CBS, CTS 뭐 등등 뭐 CGN TV 뭐 되게 많잖아요. 종평원 채널이 엄청 늘어났기 그렇죠. 종편도 많고 스포츠만 해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포츠도 뭐 골프 채널도 비롯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채널 시대이기 때문에 진행자들도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누구를 소개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빨리 막 검색을 빨리 해서 정보가 되게 중요해요. 검색을 해서 내 프로필을 빨리 여러 군데 보내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거기 관계자분들이 보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공고문을 하는 곳이 있어요. 아,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학원을 다녀서 학원들은 이제 오랫동안 그런 채널들하고 이제 어떤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기네 학원에서 수료를 한 친구들을 당연히 돈을 낸 학원생들이니까 그렇죠.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추천들을 해주죠. 그래서 지금 방송을 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뭐 조그만 곳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디 시청 아나운서라든가 아니면 뭐 또 지역 방송의 또 작은 케이블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유로운 포맷. 예, 지금 이 상태에서 노피디님이랑 저랑 그냥 뭔가 사과를 팔아도 되는 거고 네. 음료수를 팔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만든 수공예품을 갖고 자기가 팝니다. 그러면 자기가 제작자인 동시에 기획자인 동시에 또 그 라이브 커머스의 쇼호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도 지금 우리가 유튜브 채널 하고 있지만 유튜브도 자기가 진행하면 자기가 방송인이 되는 거잖아요. 채널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이제는 뭔가 접근하고 뭐 데뷔하는 거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더 쉬워졌다고 봐요. 저는 길이 더 가까워졌다. 아무도 안 시켜주면 내가 만들면 되니까. 내가 PD들이 날 안 써줘. 네. 그러면 내가 하면 돼. 내가 PD 겸 내가 진행자가 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우리 노 PD님이 프로듀서, 조명, 카메라, MC까지 이런 시대가 온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시대가 왔네요. 예.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뭐 부끄럽지만 박권처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채널 같은 데 출연하고 싶다. 네. 뭐 나는 앵커를 하고 싶다. 아나운서를 하고 싶다. 뭐 리포터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저는 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부딪혔어요. 제가 일하고 싶은 이 업종이 있으면 그 업종을 하는 곳의 방송국을 저는 다 알아봐서 거기에 관계자를 어떻게든 알아내서 가서 인사를 하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좀 이용했고 어느 정도 내가 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소개나 추천이 많아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라디오를 하는 것도 이제 추천이 들어와서 한 거지 제가 사실은 국악 라디오를 어떻게 내가 들어갈까 꿈도 못 꿨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지역 교통방송국에서 너무나 운 좋게 티오가 나서 거기서 제가 이제 라디오 진행자의 꿈을 이뤘는데 거기서 또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또 다른 또 이 업계 관계자분들이 뭐 또 진행자가 필요하면은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경력이 가장 중요해요. 네. 방송국에서는 왜 경력직을 중요시하는지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요즘 방송국들은 즉시 투입형을 찾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공채들을 뽑아서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힘들 수 있지만 경력자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력이 없는 분을 썼다가 방송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퀄리티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방송국들은 인지도가 있거나 한번 검증이 된 사람들을 좀 많이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있죠. 그럼 이게 되게 궁금한데 네. 보시면 뭐 경제 TV도 했고 교통방송도 했고 지금 국악방송도 네. 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분야가 다 틀리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이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네네네. 네. 증권방송에서 주식을 잘해야 된다. 아니면 교통방송이니까 나는 뭐 교통을 잘 알아야 된다.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게 있나요? 좋습니다. 우리 노피디님 역시 스피치 그 교육을 한 보람이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게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만든다고 그거 당연히 제가 그 지금 방금 저한테 질문해 주신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왜냐면은 저는 사실 뭐 학부 전공은 네. 뭐 연극영화과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영어과도 나왔고 복수 전공해서 그리고 대학원 같은 경우는 신문방송과예요. 대학원은 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신문방송을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제가 대학원에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전공은 사실 되게 뭐 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요 사람이 살려면 다 돼요. 살려면 일단 제가 라디오를 진행하는 거는 그동안 이제 교통방송 같은 경우는 교통에 대한 어떤 지식이 막 있어야 된다는 거는 선입견이에요, 사실은. 교통 캐스터분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는 이야기를 문자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과 애청자분들과 소통만 잘하면 되고 교통적인 면들은 캐스터분들한테 다 넘기죠. 30분 됐네요. 교통 캐스터 나와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전문적인 영역들은 또 잘 또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협업이 잘 돼야 돼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단 지금 이제 경제 TV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방송 섭외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거절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경제 쪽에 정말 일자 무식입니다. 지금까지 돈을 모은 것도 없고, 네, 재테크를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고, 그냥 제가 하는 방송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달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거에 그렇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일하면서 내가 잘리지 않을까? 내가 지금 하는 방송 더 잘해야지. 그리고 개편이 다가오면은 방송국 진행자들 이 보는 프리랜서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희들은 개편이 제일 무섭죠. 개편될 때 내가 없어질 수도 있고 나는 잘했지만 프로그램이 없어질 수도 있고. 개편이라는 게 보통 기간이 있나요? 다 달라요. 방송국마다 다르는데 보통 봄 개편, 가을 개편이 보편적이죠. 예, 가을. 그렇죠. 네네. 근데 요즘은 뭐 수시로 바꾸기도 해요. 뭐 부분 개편도 많이 하니까. 일반적으로 개편이라고 하면 직장인들한테는 그냥 계약직이네요. 비슷한 개념인가요? 계약직보다도 못하죠. 계약직. 계약을 안 하니까. 그냥 하다가 네. 뭐 그냥 어느 순간 그만두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프로젝트 단위. 네네네.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하던 얘기를 더 하면 어찌됐건 주식이 들어왔을 때 몰랐지만 제가 모르니까 안 한다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프리랜서들은 일이 들어올 때 하나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그러니까 너 지금 방송 2개, 3개 하고 있는데 뭘 이거까지 하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2개, 3개 하고 있지만 그 하나는 내일 없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 전화 통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만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오면은 일단은 내 몸과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리천장이네요. 유리천장보다도 더 얇은 비닐천장 같아요. 비닐천장. 네, 비닐천장. 섭외할 때는 당연히 작가와 PD가 처음에는 의논을 하겠죠.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추천을 받겠죠. 그러나 본인들의 프로그램의 이미지와 가장 부합하는 사람을 뽑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제 가끔은 새로운 얼굴을 찾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데 이제 뭐 국악방송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국악인들이 진행을 하셨는데 이제 방송국도 몇 년 주기로 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증권방송 쪽도 이제 뭐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주린이 컨셉도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처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또 물론 욕을 많이 먹지만 신선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쟤는 뭘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기 앉아 있어. 하지만 시청자분들과 청취자분들과 같이 그 프로를 배워나간다는 입장에서는 더 공감대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전혀 부합하지 않지만 그래도 새로운 얼굴이 필요할 때는 조금 부족해도 어떤 신선함이 있는 사람을 뽑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이미지와 제일 잘 맞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당연히 선호하죠. 그건 당연한 거죠. 이 직종의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서 많이 말했지만 어떤 게 가장 힘들까요? 가장 힘든 거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일이 이제 언제 끊길 건가에 대한 두려움. 그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계약직보다 더 미치해요. 프리랜서들은 아무 보호가 없어요. 저희는 그냥 프로그램이 오늘까지 그만할게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뭘 받을 것도 더 이상 없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아파서 방송을 못하면 다른 분이 대신 방송을 하겠죠. 대표적으로 제가 요즘 팬데믹 기간 코로나 예를 들게요. 제가 코로나를 한번 걸려서 이제 집에서 이제 격리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근데 회사원들은 그래도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택근무를 한다거나. 근데 제가 격리돼 있는데 어떻게 라디오 가서 진행을 하겠어요. 그럼 제가 다리를 다치건 코로나로 격리되건 제가 아프면 그냥 오롯이 제 몫인 거고 그냥 그렇게 못하는 거는 누구도 나한테 대신 돈을 주거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서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죠. 그냥 끝인 거예요. 그리고 퇴직금? 당연히 없죠. 무슨 퇴직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이 들어올 때 하나라도 더 하려는 게 프리랜서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 혹자들은 또 제3자들은 프리랜서들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 뭐 하고 있는데 뭘 또 하려고 그래. 또 뭐 계속 하려고 그래. 보는 사람들마다 일 주세요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일이 할 수 있을 때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시간과 내 체력이 될 때면 무조건 하죠. 웬만하면. 저도 사실은 회사원이었어요. 회사원이요? 예, 원래 회사를 다녔는데 유통회사에서 그냥 평범한 회사를 다녔는데 뭐 이제 뭐 비슷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회사를 다니다가 그렇게 오래 다니진 않았는데 그냥 좀 무료했어요. 회사 직원분들도 좋고 다 좋았는데 그냥 제가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냥 유통회사가 저한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찐득원이 앉아 있는 것도 저랑 좀 안 맞았고 이렇게 엉덩이가 제가 실제 엉덩이 크지만 이게 무겁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예,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랬던 성격인데 회사에서 좀 앉아 있는 게 답답해서 어느 날 이제 내가 뭘 해야 될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연예인, 뭐 방송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방송인에 대한 네. 그런 목표라든지 꿈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네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 그냥 라디오 진행자에 대한 거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죠. 왜냐면 제가 라디오를 많이 들었으니까. 음악을 좋아했고, 근데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음악을 좋아한다고 누구나 다 뮤지션이 되나요? 안 되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취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랬던 거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 굉장히 생소했던 김광한 씨란 분이 있었어요. 아시죠? 팝 컬럼니스트. 네. 김광한 씨 그 DJ 하셨던 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 뭐 그런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꿈을 많이 꿨죠. 그리고 이제 이종환 씨라고 또 있었어요. 옛날 DJ 분 중에. 그분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막연히 저렇게 음악 소개하고 음악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 막연히 그런 건 있었지만 제가 뭐 방송인을 꿈꾸고 준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느 날 이제 너무 무료하고 내가 이제 뭘 해볼까 하다가 방송을 한다는 건 상상을 못 하다가 그때 유일하게 이제 얘기 조금 길어지는데 짧게 할게요. 유일하게 좋아했던 게 스타크래프트 보는 거였어요. 게임 스타크래프트 잘하지 못했어요. 네. 그냥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임요한 선수랑 홍진호 선수 그때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는 재미로 살다가 갑자기 거기 밑에서 게임 캐스터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 방송 밑에 자막이. 그래서 그냥 야 저거 재밌겠다. 나는 보고 훈수 두는 걸 좋아하니까 나는 직접 손가락이 들어서 못하지만 훈수 두는 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지원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일을 조금씩 하게 된 거예요. 게임 진행자로. 그게 이제 방송을 하게 된 계기죠. 그게 이미 30이 넘었을 때였어요. 30살이 넘었을 때. 방송을 하다 보면은 수입이 일정치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 수입이 어느 정도 선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랜서가 방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른 직업에도 프리랜서가 많잖아요. 똑같은 대답을 하실 거예요. 많이 일을 하면 많이 벌고 일을 조금 하면 당연히 돈을 못 벌겠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프리랜서로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방송을 하나 하거나 한 달 동안 방송을 못 하고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암울하죠. 너무 힘들죠. 저 몇십만 원도 못 벌 때도 허다했고. 근데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하고 또 이제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은 또 행사라는 또 이런 소스가 있어요. 행사는 저는 항상 그래요. 이건 그냥 선물이다. 이건 보너스다. 행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진짜 돈을 많이 버시거든요. 근데 저는 방송이 저한테 먼저예요. 전 방송이 더 좋고 행사는 가끔 들어오면 해요. 안 하진 않은데 행사가 들어오면 이제 부수입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고 저는 방송 수입만 그냥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월에 한 1,000 이상 벌어요. 월천 이상 방송으로만. 그러나 이렇게 되는 데까지는 그쵸. 15년 이상 걸렸고 더 많이 버는 분이 훨씬 많고 그리고 여기 행사를 뛰게 되면은 더 많이 벌게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많이 못하고 뭐 격주 방송을 한다거나 뭐 그냥 이렇게 조금씩 하는 분들은 정말 뭐 한 200만 원? 뭐 100만 원 버는 분들? 근데 요즘은 또 라이브 커머스 같은 이런 또 이제 방송을 할 것들이 많이 생겨서 많이 하는 후배들 보면은 정말 돈 잘 벌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울 때도 있어요. 보통 이제 출연료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방송마다 달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통 글쎄요, 그 연예인들을 단가를 제가 몰라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방송하는 분들이 보통 케이블 같은 데 가면은 적게는 뭐 15부터 회당이요. 뭐 많이는 뭐 50, 뭐 80 이렇게 받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라디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짜요. 라디오는 이제 게스트 분들이 와서 이제 우리 전문가 분들 나오잖아요. 뭐 전화 연결도 하고 출연자 게스트 분들이 나와서 하면은 뭐 한 7만 원? 네, 그 정도 받아요. 한 물론 코너야 뭐 10분, 20분 코너 뭐 이렇게 짧게 하지만 그 정도 받고 진행자분들도 아마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라디오도 뭐 한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뭐 많이 받는 분들은 이제 30만 원 회당 말하는 거죠. 근데 회당 30을 받는다고 할 때 이게 데일리 방송이면은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데일리 방송을 하면은 벌써 이게 얼마예요? 30이면은 900이죠. 뭐 라디오를 예를 들어서 내가 회당 30만 원 받는 라디오를 한 프로를 내 이름을 걸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벌써 900만 원을 버는 거니까 뭐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뭐 가끔씩 이렇게 알바도 할 거고 뭐 유튜브에 출연한다거나 뭐 행사를 진행한다거나 뭐 제가 이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네. 대충 제 출연료, 제 수입이 유추가 되시죠? 어쨌든 1,000은 넘게 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그전에는 1,000은 무슨 500도 못 벌었던 시절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네. 힘들었어요. 그냥 일이 너무 좋아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지 않는 분은 그냥 이거를 시작 안 하는 게 전 좋다고 봐요. 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일이 없을 때 저는 적금을 제대로 든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적금은 200을 벌든 300을 벌든 꾸준히 버는 사람들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나는 다음 달에 얼마 벌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고정 적금을 넣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으면 그냥 통장에 있는 거죠.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진짜. 이 일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 일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네. 많이 못 벌겠네요, 정말. 처음에는 74, 28, 74, 저 28만 원 벌었어요. 한 달에? 네네네. 처음에 리포트 할 때 회당 7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경력이 없는 사람인데 많이 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왜냐면 저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 한 번 나가서 이렇게 재밌고 사람들 인터뷰하는데 7만 원이나 준다고? 그때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그쵸. 정말 열정페이죠. 열정 중에 열정페이죠. 열정도 안 되네요. 네, 근데 그게 뭐 잠깐이 아니라 가서 대기도 하고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 불러서 인터뷰도 하고 되게 힘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많이 빠지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데 그거를 그 프로 달랑 하나 하면서 행복할 때였거든요. 그때가 한 달에 28만 원 벌었네요. 근데 28만 원을 다 버는 게 아니라 원천 징수 3.3%를 떼더라고요. 아, 또 3.3%. 네. 그렇게 7만 원 그렇게 방송국에서 나가는 수입은 다 세금을 떼고 줘요. 그러니까 실제 수입은 더 안 되는 거죠. 많은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그럼 앞으로 이런 방송을 해보고 싶다. 목표로 하는 방송이 또 따로 있을까요? 제가 이제 2006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정말로 한 16, 17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더 이상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왜냐면 그건 제가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거 시작할 때
언젠간 난 라디오 진행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라디오 진행을 너무나 감사하게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하게 됐고 지금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뭐 이제 다른 분야 할 머리가 없습니다. 지금 국악 공부해야 되죠. 주식 공부 하루에 5시간 하고 있죠. 거기에 스포츠 프로도 지금 계속 스포츠도 꾸준히 뭐 지금 뭐 김민재 선수 나폴리에서 성적 어떻고 손흥민 선수 토트넘에서 지금 입지가 어떠면 그 스포츠도 맨날 봐요. 그래서 용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에 또 다른 뭔가 장르를 공부할 여력은 안 되고 라디오에서 더 정말 잘한다. 박건은 라디오 진행을 정말 잘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진행하는 지금 프로그램에 청취자분들, 애청자분들이 정말 많아서 폭탄 문자를 받는 게 제 앞으로의 목표예요. 아까 말한 국악방송 주파수 채널이 어떻게 된다고요? 99.1입니다. 99.1. FM 99.1 아침 7시부터 8시 55분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내가 해줄게. 네,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네네. 청춘 책가방입니다. 네, 청춘 책가방. 좋아요, 구독이 누르는 거니까. 네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